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인류의 역사는 결국 에너지 확보의 역사라는 거요. 우리는 처음엔 나무를 태웠고, 그 다음엔 땅속에 묻힌 공룡의 시체인 석유를 판에 태웠죠. 그러다 우라늄이라는 돌멩이의 배를 갈라 그 안에 열기를 훔쳐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공통점이 있어요. 무언가를 파괴하고 소모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구는 점점 뜨거워졌고,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인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저 위에 공짜로, 무한하게, 그것도 깨끗하게 쏟아지는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광의 역사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됩니다. 제우스 몰래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 그가 훔친 불이 바로 최초의 태양 에너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들은 그 대가로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묶어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게 했죠.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원전 214년 시라쿠사의 천재 과학자 아르키메데스. 전설에 따르면 그는 거대한 청동 거울로 태양빛을 한 점에 모아 침략해오는 로마의 함선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태양열 무기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빛을 모아 열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빛을 바로 전기로 바꾸는 마법과는 거리가 있었죠. 인류가 그 진짜 마법을 깨닫는 데는 무려 2000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모래 한 줌이 있습니다. 이 하찮은 모래가 어떻게 하늘의 빛을 우리가 쓰는 전기로 바꿀까요? 이건 과학이라기보단 현대판 연금술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은 바로 광전 효과입니다. 1839년 프랑스의 19살 천재 물리학자 베크렐이 처음 발견했죠. 하지만 이걸 제대로 설명한 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형님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으셨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태양빛은 알갱이입니다. 광자라고 부르는 에너지 덩어리죠. 이 녀석들은 아주 난폭한 남봉꾼입니다. 우주를 날아와 지구에 있는 물질에 시비를 걸고 다닙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한 특별한 무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 즉 규소로 만든 반도체입니다. 이 실리콘 결정 안에는 전자라는 공주님들이 얌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빛이라는 남봉꾼이 와서 실리콘 성벽을 쾅 하고 때리면 그 충격으로 잠자던 전자공주가 어머 깜짝이야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때 튀어나온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우르르 달려가게 길을 만들어주면 짜잔, 그게 바로 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실리콘만으로는 안 됩니다. 약간의 불순물을 섞어줘야 하죠. 마치 밋밋한 요리에 MSG를 치는 것처럼요. 한쪽엔 전자가 부족한 붕소를 섞어 파지티브인 P형 반도체를 만들고 다른 한쪽엔 전자가 넘치는 인을 섞어 네거티브인 N형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둘을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N형에 있던 바람둥이 전자들이 P형에 있는 빈자리를 보고 침을 흘리며 넘어갑니다. 그러다 경계면에서 딱 막히죠. 서로 넘어가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 즉 전위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햇빛이 큐피드의 화살처럼 날아와 이 긴장 상태를 깨버리면 전자들이 미친 듯이 회로를 따라 질주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로맨틱하면서도 계산적인 과학입니까? 모래알 속에 이런 우주적인 드라마가 숨겨져 있었다니. 저 기록관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죠. 초기 태양광 패널은 너무 비싸고 효율은 형편없었습니다. 우주선에나 쓰이는 사치품이었죠.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굴러갑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자 전 세계는 패닉에 빠졌고 다시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태양광은 낭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비즈니스이자 국가 간의 전쟁터죠. 전 세계의 사막을 보세요. 모하비 사막,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그 황량했던 땅들이
지금 거대한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지구가 검은색 비늘 갑옷을 입은 거대한 용처럼 보일 겁니다. 수백만 개의 패널들이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해바라기처럼 고개를 돌립니다. 장관이죠. 하지만 동시에 약간 섬뜩하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구의 피부를 걷어내고 기계를 심고 있는 건 아닐까요? 21세기 들어 태양광 시장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였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기업들은 피 튀기는 경쟁을 진행 중이고요. 시야를 돌려 인간의 시선은 이제 대기권을 뚫고 나갑니다. 지구는 좁다. 날씨 탓하기도 지겹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이건 진짜 SF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위성을 지구 정지 궤도에 띄웁니다. 그 위성은 24시간 내내 구름 한 점 없는 우주에서 강력한 태양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바꿔서 지구의 특정 지점으로 쏘아 보내는 거죠. 마치 우주에서 거대한 전자레인지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 마이크로파 빔에 새가 지나가면 통구이가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 저 빔이 실수로 도시를 향한다면? 인류는 지금 스스로를 겨누는 솔라 캐논을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상상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60년,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미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지니까 아깝잖아. 아예 태양을 껍질로 감싸버려서 에너지를 100%다 빨아먹자. 이게 바로 다이슨 스피어입니다. 항성을 완전히 둘러싸는 거대한 구조물. 만약 이걸 성공하는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신과 다름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머나먼 길에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양광을 최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결국 태양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태양빛을 받아 자란 식물이고 우리가 태우는 석유도 수억 년 전 태양빛을 받고 살았던 생명체들의 자내니까요. 태양광 발전은 인류가 드디어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어미별의 젖을 직접 받아먹을 수 있게 성장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때가 인류가 진짜 우주 문명으로 첫 발을 내딛던 위대한 순간이었지, 라고요. 물론 이카루스처럼 날개가 녹아 추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날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태양광 관련 주식을 사지 않은 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판테온의 기록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엔 더 엄청난 보물을 찾아올게요.